안녕하세요. 언제나 휴일의 언유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자료형 파트 중에 변수와 기본 인풋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자료를 우리가 기억해 놔뒀다가 다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에 어떠한 기록할 값을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기본 입력이 인풋이고요. 네,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내용이 문자열 형식으로 입력을 받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국어 점수 혹은 나이, 몸무게, 키 이와 같은 수를 입력받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실제 입력받은 자료형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할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또 이제 정반대로 숫자를 문자열로 변환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번 강의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알아볼 거예요. 변수 사용부터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함이 있어가지고 어떠한 데이터를 기억시켜 놔뒀다가 우리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이제 변수입니다. 만약에 이제 면적이 있고,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너비와 높이가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거를 실제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해당하는 이 면적과 높이 요거를 곱한 값으로 이제 면적을 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비가 width, 그 다음에 높이가 height, 사각형 면적은 left area다. 이와 같이 어떠한 값을 기억시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명령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걸 우리는 변수라 얘기합니다. 프로그램 내부적으로는 그 변수를 위해서 메모리를 할당하게 되겠죠. 나중에 이제 해당하는 걸 사용하게 되면 그 메모리에 있는 값을 얻어와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이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게 변수 외에도 함수 이름이 있고, 그 다음 클래스 뒤에 붙는 클래스 형식 이름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알파벳과 언더바와 정수의 조합으로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고요. 대신 이제 첫 문자로 해당하는 이름의 맨 처음으로 숫자가 올 수는 없어요. 중간에 올 수는 있지만 이와 같이 해서 이제 변수 사용하는 부분. 근데 변수 사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계속 사용 어차피 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몸 안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네, 변수를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아서 그 입력받은 값을 기억하고자 한다. 그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기 위한 뭔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input 함수입니다. 만약에 이름을 입력받는다 그러면 이 input 함수 안에 사용자한테 뭘 입력해 달라는 건지 그 내용을 출력해 줘야 사용자가 그걸 보고 입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같이 하면 화면에 이름 입력이 되고,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입력한 내용이 네임 변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번호도 한번 입력을 받기로 하고, 번호, 이 오타가 막 나네요. 프린트, 이름은 네임 변수에 있고, 번호는 어디? 넘 변수에 있죠. 이와 같이 해서 홍길동 23, 이와 같이 하니까 홍길동 이름과 번호를 잘 입력받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두 수를 입력받아서 이 두 수의 합계를 구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수를 입력해 주세요. 두 번째 수도 입력해 주세요. 이와 같이 해서
잘 입력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수 N1, 두 번째 수 N2. 만약에 21과 34, 21, 34 잘 입력받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네, 요 두 개의 합계, 입력받은 두 수의 합계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N1 더하기 N2 해보니까 우리 21 더하기 34 하게 되면 55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21, 34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럴까? N1에 한번 자료형을 확인해 볼게요. N1이 인투 우리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았는데, 입력받은 걸 우리는 당연히 이제 20일 정수를 입력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용자가 입력은 20일 입력했지만 인풋 함수에 의해서 반환하는 건 문자열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정수를 입력받으려면 인풋 함수에 의해 가지고 입력받은 내용이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 내용을 정수로, 혹은 문자열 내용을 실수로 변환하는, 문자열과 숫자 사이에 변환하는 걸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문자열을 숫자로, 또 숫자를 문자열로 이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강의를 해봅시다. 우리가 특정한 자료형을 변환하고자 할 때, 그 변환하고자 하는 형식 이름을 함수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N한 입력받은 걸 int 형식으로 바꾸고 싶다 하면 int 형식으로 바꿔달라 라고, N2 부분도 마찬가지로 int 형식으로 바꿔달라. 여기 바꾸고자 하는 형식 이름을 함수처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변환해가지고 값을 보여주게 되면 문자열로 되어 있는 내용이나 이 정수나 그 출력하는 내용은 똑같지만 합계를 계산해 보면 이제 정상적으로 변환이 됐다라면 정상적으로 합계를 계산하게 되겠죠. 이와 같이 이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을 때 아예 국어 점수를 입력받아라, 인풋 함수를 into 형식 변환하는 곳 안에 인풋 함수를 입력인자로 줘서 국어 점수 입력받은 걸 int 형식으로 바로 변환해서 코리아 변수에 대입해주고, 수학 점수도 마찬가지로 수학 점수도 이와 같이 변환해주고, 이렇게 해서 국어 점수는 코리아, 수학 점수는 매스, 그 다음 합계는 이 문자에 표현해야 되는데 이게 이 분단표를 안 했네요. 코리아 더하기 매스, 이와 같이 해서 국어 점수는 코리안 해야 되는데 이제 코리아라고 하게 되네. 양해해 주시고, 국어 점수 98, 수학 점수 99, 이와 같이 하니까 이제 합계 잘 계산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와 같이 이제 되는 이유는 그 코리아하고 매스가 인트 형식으로 형식 변환했으니까 저와 같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정반대로 숫자를 문자열로 변환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변환하고 싶은 건 문자열 형식으로 바꾸고 싶은 거니까 그때는 str string 형식으로 바꿔달라. 이와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프린트 보면은 타입 코리아 이 부분은 이제 정수가 나올 테고, k string 얘는 이제 문자열이 나오겠죠. 물론 눈에 보이는 데이터 내용은 둘 다 똑같게 98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실제 어떠한 이 변수가 어떠한 자료형을 기억하고 있는가, 뭐 이와 같은 것들은 실제 연산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이제 신중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고요. 같은 형태로 만약에 매수도 한번 더 해볼까요? 좀 더 비교하기 위해서 뭐 결과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뭐 국어 점수를 문자열로 변환하는 거나 영어 점수를 문자열로 변환하는 거나 이 수학 점수를 영어로 문자열로 변환하는 거나 뭐 차이가 없겠죠. 뭐 이제 눈에 보이는 요 두 가지 결과는 같지만 코리아 더하기 매스 이 정수 형식 사이의 더하기와 문자열 형식 사이의 더하기 이 연산 결과는 이와 같이 이 차이가 발생한다. 뭐 이와 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실수를 어떠한 문자열을 실수로 변환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플롯이죠. 플롯 인풋 파이 뭐 입력해달라. 물론 우리가 파이 값은 상수이기 때문에 굳이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 변환을 할 때 실수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이와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변환하고자 하는 형식을 마치 함수처럼 사용을 하게 되면 형식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수를 입력하라고 했는데 정수를 입력하지 않고 뭐 엉뚱한 값을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변환을 하지 못해서 예외가 발생을 하는데, 예외는 강의 뒷부분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자료형 파트의 마지막 강의가 될 거예요. 우리는 출력할 때 프린트 함수를 사용했었죠. 근데 이 프린트 함수를 사용함이 있어가지고 뭐 우리가 출력할 내용에 폭을 맞춘다든지, 뭐 혹은 실수를 출력할 때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결정을 한다든지, 뭐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포맷을 이용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맷을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문자열 앞에 F를 붙여가지고 좀 포맷을 사용하기 편하게 직관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출력과 포맷 문자열, F 문자열에 대해 가지고 살펴볼 거예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